타로님이나 그럼 도코님께서는 사실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의가 내려져야지 법을 또 만들고 법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동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가상자산은 뭐다? 예, 이게 있으신가요? 변호사분한테 지금 점점 더 전문적으로 가고 있어. 재밌는 얘기 하자고 하지 않았어, 우리? 우리 그 변호사분들은 문과 출신이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면 안 네, 돼요? 재밌는 얘기. 문과 출신이니까 고팍스로 삼행시 한번 하고. 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나요?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반 회사나 개인이 쓸 수가 없어요. 금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을 해서 거기에 이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네. 이런 그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회사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신한은행, 국민은행, 금융기관이 아닌데 내가 너한테 원금을 보장해주고 보수익을 보장해줄게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워낙 또 금융기관이 많다 보니까 내가 못 들어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까 그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그 유사수신도 그렇고 페이지가 있어요.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바로가기라는 그 화면이 있거든요. 금감원 홈페이지에. 예. 네. 그래서 그걸 누르시고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은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금융기관 이름은 다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없다 하시면은 일단 이거는 다 유사수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패스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리고 바로 신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번개장터도 그 사람 휴대폰 번호 검색하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그 예, 내용이 그거랑 비슷한 나오더라고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업체를 한번 확인한다. 네. 원금 보장이란 말도 쓰면 안 된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네. 이제 너무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는 네.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100만 원을 맡기는데 30%의 이율을 보장한다. 네. 굉장히 지금 같은 그 금리 시대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너무 높은 이자를 약속한다라고 하면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30% 넘어가고 이런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되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저희는 사실 이 업에 그래도 오래 있었던 사람들인데 네. 이게 아예 모르시는 분이 뭐 300%는 좀 심하다고 해도 뭐 30%, 50% 보장한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에 투자 한번 해본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정말 큰 금액이라면 상관없는데 한 200만 원 정도 30%는 가능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그럴 수 수는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큰 이조가 된 거죠. 네. 고이율은 무조건 이제 조심하는 걸로. 예. 그럼 지금 사실 그 아무래도 새로운 산업에서 그 법적인 역할, 법무의 그를 보시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챌린지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이 특금법 말고 뭐 또 있나요? 지금 없죠. 세법. 없어요? 세법. 세법? 네. 세금 내야 되니까. 네. 근데 세법도 지금 가상자산 부과는 좀 미뤄진 상태고 특금법이 사실상 유일하죠. 근데 이제 뭐 가상자산 업권법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지금 엄청 많이 발의되어 있어요. 네. 근데 딱 언제 제정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 제정되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백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특금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의 자금 세탁, 특히 네. 가상자산은 아니더라도 자금 세탁에 포커스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을 자금 세탁에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정의 내리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자금 세탁은 하지 마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업권법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업권법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그 산업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갈 거예요. 사실 지금 발의된 안들은 워낙 이제 가상자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 외에도 네. 투자자들이 많이 손해를 본다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발의가 되어 있긴 한데 네. 이제 이게 발전이 된다 하면 가상자산 업도 거래소 말고 얼마든지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가상자산을 통한 운용업이라든가 가상자산 은행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업을 뭐 인허가 해주는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 업 전체를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네. 법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사실 가상자산이 어떻게 보면 금융처럼 취급이 되다 보니까 네. 자본시장통합법, 네. 자본시장법과 좀 유사하게 만들어질 개연성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서 좀 이렇게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많죠. 아,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네. 사실상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업권법 만들어지고 자본시장법도 개정되고 해서 지금 두 개가 같이 가긴 할 것 같아요. 사실상. 근데 가상자산이라는 게 사실 국경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국제공조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혹시 그런 움직임도 있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뭐 SEC나 CFTC에서 이제 감독을 하고 있고 네. 유럽에서는 이제 미카가 네. 있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업권법을 만든다 네. 또는 자본시장법을 좀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유롭게 사실 국경 없이 왕래를 하는 게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만 또는 어디만 법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논의되는 협의체가 있나요? 저 협의체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네. 근데 협의체가 이제 딱 있는 네. 건 없고, 네네.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되게 국경이 없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외국 사례를 보고 있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규제 기구가 전체를 다 감독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지금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SEC가 할 거냐, CFTC가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외국 사례를 많이 보고 있고, 특히 지금 최근에 증권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도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성 판단하겠다. 금감원 원장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SEC에서 증권성 어떻게 볼 것인지를 되게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증권성 화두인데 사실 저희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증권성이 있는 코인은 상장하지 않고 뭐 이런 거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증권성을 지금 있는 현행법상 판단하면 굉장히 이제 웬만한 코인들은 다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런 사례들을 당연히 보고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아마 SEC에 가서 방문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서로 각국 그 규제 기관들이 다 같이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법이 막 네.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네. 네. 사례도 많이 없으니까. 네. 네. 네, 있고 일단 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 시각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하는 변호사라는 것도 되게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소에도 변호사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입사를 딱 결정을 하고 2주 시간을 달라 그러고서 집에서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박상기 전 법무장관님이 바다 이야기라고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수업도 듣고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그분께서? 네, 제가 딱 이직을 결정하자마자 바다 이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코인이 막 폭락하고 막 이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구나라고 제가 그때 진짜 좀 느꼈거든요. 현타가 왔겠네요. 이거 네, 어떡하지? 좀, 네. 그러니까 저는 아닌 거 알고 있고, 사실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않았지만 워낙 또 저희 동 근처에서 유명하셨기 때문에. 네. 대표님 유명하셨군요. 뭘로 유명했어요? 하버드 하버드로? 유명하셨죠. 하버드 사학과? 왜냐면 저희 같은 동네이신 그러니까 근처긴 하고, 네네. 또 이제 나이가 같은 학년이다 보니까 뭐 대원외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대원외고 친구들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고, 네네. 그래서
아닌 거 알고 그러니까 솔직히 사기꾼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아. 남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거죠. 여기서 바다 이야기랑 거의 바다 야, 이야기.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초반에는 되게 여기서 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환급 사례 같은 것도 네. 좀 되게 열심히 해드리려고 했던 게 너무 이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되게 인식이 좋아지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뭐 고팍스 어디예요? 막 이러다가 거기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 여기 뭐 거래소고 어떻게 했고 막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공조해서 환급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되게 인식이 좋아지세요. 거래소 이상한 데 아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사실 그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도 있죠.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인식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근데 요즘은 상황인데 그래도 많이 바뀐 것 네, 같아요. 네. 진짜. 그것도 빠른 시간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도코님은 어떠셨나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쪽으로 한번 오지 않을래? 하셨는데 거기 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이제 뭐 가장자장 거래소 다닌다라고 하면 이제 많이 편견 가지신 분들은 거기는 실제로 코인을 사고 팔아?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어떤 거래소인지를 모르는 네.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작년이나 재작년은 엄청 시장이 혼란했잖아요. 뭐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일도 많았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도 사기꾼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알고박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 사기가 아니다 이런 피해 사례들도 좀 많이 접해보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가상자산 업계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문의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좀 성숙되기도 하고 뭐 주식이나 채권도 좀 가격이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데에 이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고 이게 약간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렇게 이직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 혹시 변호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뭐 저는 제 친구들은 네. 그렇게는 물어보지 않고 어. 많이 벌었냐고 그게 중요하죠? 너 얼마 버냐? 네. 많이 벌었다는데 너도 그러니 뭐 이런 네.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 뭐 제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묻진 않지만 이제 저도 여기 꽤 오래 있었던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보면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회사마다 변호사 인원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저희도 저 지금 3년째 완전 혼자,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회사에 있었던 4년 반 중에 3년을 혼자 있었거든요, 이 회사에서. 네. 네, 그랬는데 오시고 네. 또 한 분 오실 네. 예정이고. 지금은 총 2분이신가요? 세 분. 총 세 분. 네, 네. 한 분은 어디 갔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구나. 네. 총 세 분이 계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늘었고 그럼 이제 거래소에 계신 변호사님들하고 연락을 많이 하고 이제 저희도 이렇게 서로 이제 알거든요. 근데 많이 늘어나셨죠. 보니까 로펌에서도 블록체인 그 네, 관련 많이 팀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또 네. 뭐 어디 거래소 대표님은 아예 변호사님이 아, 그러시구나. 그렇잖아요. 네, 네. 네. 많이 너무 오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다 오대고래소 안에 다 변호사님들이 계시죠? 또? 다 다 계시죠. 계세요. 네. 네. 저는 이제 4년 차라서 이제 그 주니어급이라고 부르는데 네. 주니어급 변호사들은 이쪽으로 굉장히 오고 싶어 하세요. 굉장히. 약간 네. 뭐 블루오션 같은 건가? 일단은 뭐 돈을 많이 번다라는 생각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막 어떤 업체에서는 너 연봉 플러스 몇 % 해줄게. 와. 이런 경우도 많아서 굉장히 이제 그쪽 가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아서 오고 싶어 하세요. 굉장히. 실제로 뭐 더 주나 보네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있으니까. 예. 예, 다들 근데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으면 떼돈을 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 나만 못 벌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못 벌었잖아요. 네. 사실 떼돈을 벌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아니면 정보가 더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증권사나 은행에 다니는 거랑 저는 사실 별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거기에서도 정보가 뭐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더 빠른 것도 사실인데 비공개 정보가 있다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유, 절대 없죠. 그런 거. 네. 네. 가상자산도 똑같습니다. 괜히 금융권에 있다니까. 네, 그런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건 있죠. 가상자산 업계가 좀 태동하고 있는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히 막강한 책임과 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있죠. 기존 뭐 증권사나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주어진 틀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봤자 약간 좀 제한적인 좀 역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진취적으로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성향 차이일 것 같아요. 좀 어떤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곳에서 본인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역할에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시스템 이 틀이 이제 갖춰 나가는 산업에서 이 틀을 만들겠다 하시는 거에 좀 더 만족감을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프로님 어때요? 여기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일을 해본 결과 그래도 몇 년 지났잖아요. 어때요?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로? 덕호님은? 저는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럼 혹시 그래 다 잘 맞고 좋은데 자 불만이 하나 있다면 불만이라기보다 아 이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고팍스에 대한 불만. 네, 고팍스에 대한. 뭐 당연히 한 개, 두 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팀장님이 계시긴데. 그러면 먼저 우리 파로님부터. 되게 타이트하게 운영하시는군요, 팀을. 아니에요, 저 되게 잘해줘요. 이분 카메라 꺼지면 뭐하고 이분 나가시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자 대표님 뭐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대표님이요? 네. 보시고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또 대답하기가 어떡하지? 그러니까 불만이라기보다 여기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딱 한 사람이 하는 롤이 많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대기업에 있을 때는 제가 조금 잘못한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법도 없고 이제 뭔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여기서 대답을 삐끗 잘못했을 때 뭔가 큰 타격이 오겠구나라는 부담감이 엄청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월요일에 출근하는 게 되게 싫었던 적도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렇게 또 생겼잖아요. 네. 예. 요새 너무 편해요. 같이 고통을 분담할. 예. 저도 이런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변호사니까 너 법 알지 않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야? 그럼 저도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찾아봐야 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이라는 게 지금 답이 없으니까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억지로 막 짜내는 느낌은 있죠. 이제 그런 게 조금 어렵고. 그만큼 이제 책임감이 막중한 거네요. 네, 그렇죠. 저희 회사를 책임지시는 분들. 말 좀 잘해주세요. 저요? 저는 힘이 더 없어요. 더 없나? 네, 더 없어요. 아니에요. 많다 그러는 거 완전- 같던데. 전혀 없어요. 완전 파워풀하시죠? 전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저희 알고박스 채널에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소감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팍스 구독자인데 당연히 구독을 해야죠. 되게 선심 쓰듯이 말씀하세요. 구독자인데 항상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다가 제가 이제 진짜 우연하게 출연하게 됐는데 너무 긴장되고 네. 아닙니다. 처음이면 잘했어요. 힘들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재밌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컨텐츠 중요하지만 사실 유튜브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걱정했는데 잘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우리 파로님.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개척자들 때 한 번 찍어서 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 진짜 어렵네요. 뭐 되게 진짜 의미 있는 자리였고 저희 딸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댓글 달고 엄마 여기 나와 뭐 이렇게 하는 애가 저희 딸인데 은수 안녕. 딸이 몇 살이죠? 딸 9살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딸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아, 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고팍스에 이 분들이 계시기에 고팍스가 이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사건 사례는 앞으로 안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고팍스에서는 저는 네. 그런 믿음이 가네요. 네. 네, 감사드리고 뭐 또 나오실 거죠? 뭐 조회수를 봐서 다음에는 조금 더 긴장 풀고 네, 느슨하게. 아무튼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팍스가 안전합니다. 믿고 거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팍스 많이 찾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알고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